그래,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예, 반갑고요. 병이 이제 오는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요. 제일 큰 원인은 이제 순환이 안 돼서 올 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어머님이 이제 당뇨라 그랬잖아, 그죠? 당뇨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당뇨가 생기면은 혈관 속에 기름이 끼서 막혀버려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탄수화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탄소, 수소, 산소가 결합이 되면 탄수화물인데 이 탄소가 농축된 것이 설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밥이 농축 탄소가 된 것이 당분입니다. 근데 이것이 더 농축이 되면 지방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당이 높다 이 말은 혈관 속에 이렇게 끈적끈적한 설탕이 끈적끈적하잖아, 그죠? 이런 수치가 자꾸 높아져 가지고 혈관이 막혀버려요. 이게 결국 막히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물이 흐르다가 고인 웅덩이가 있고 잘 흐르지 않으면 고인 물이 썩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연적으로 균이 발생이 생기고 이제 염증이 생기고 이 찌꺼기가 기름 찌꺼기가 주로 그 심장에 영향을 주는 혈관을 막았을 때 심장마비로 죽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스턴트를 꼽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뭔가 하면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은 연료통에 기름은 많이 넣는데 사용을 많이 안 해요. 사용을 많이 하지 않으면 먹은 음식의 당이 거의 다 몸 안에 어떻게 될까요? 축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오는 경우가 이제 제일 많고요. 꺼야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기름때를 잘 빼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고기 안 먹기 때문에 혈관이 별로 막힐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과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과일. 이건 아주 치명적이에요. 과일이 달까요? 안 달까요? 달아요. 그러면 그것이 들어가서 에너지를 안 쓸 때 간에 저장할 수 있는 양은 한 250g 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이상의 당이 들어오면 전부 지방으로 바뀌어서 혈관을 막아요. 그래서 사람이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은 몸이 말라 있어도 병원에 가보면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그래요. 이게 이 당이 뭔가 하면 자동차로 치면 휘발유인데 연료를 넣으면 움직여서 땀을 흘리고 태워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활동하지 않아서 태워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의 경우는 운동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먹은 당의 에너지를 태워서 좀 소모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한국 사람들이 이제 땀 흘려서 노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시대예요. 거의 사무직이고 이제는 여름에도 더우면 에어컨 틀지 땀 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뇨 환자가 거의 1000만 가까이 육박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 무슨 증세가 오는가 하면 대사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이 증세는 음식도 잘 먹고 소화도 잘 되는데 몸에 이상은 없어요. 과부하가 걸려버린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당뇨 직전에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나는 뭔가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 막 허기져 이런 사람들이 대개 대사증후군 질환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뭘까? 이런 말이 있어요.
카오스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이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는데요. 그 바람의 힘이 증폭이 돼가지고 미국에서는 토네이도가 일어버린대요. 큰 못이 있으면은 작은 손가락 같은 구멍에 물만 새도 점점점 흙이 빠져나오면서 뚝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뭐 병일까? 그것이 뭐 문제될까?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하면서 간과하는 제일 문제, 병 들었을 때 혈관을 막히게 해가지고 문제를 제일 많이 일으키는 게 저녁 식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은 음식의 당이 엉겨가지고 혈관을 막아버리면은 피가 순환이 안 되면은 산소 공급이 안 되겠지,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뭔가 하면 기억력이 자꾸 없어져요. 그 이유도 없어요. 기억력이 없어지고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몸이 만성피로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검사상에도 그냥 신경성으로 나와버려요. 그런 사람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몸에 아까 말했죠. 물이 흐르다가 잘 순환이 안 되면 웅덩이에 고이면 썩게 되고 독소가 생기겠죠. 이 독소가 생겼을 때 우리 몸에 독소가 많이 생겼을 때 그 1차적인 처리 과정이 어딘가 하면은 피부 밑에 정맥 압니까? 이 피부 밑에 여름에 더울 때 보면 혈관 툭툭툭 튀어나오잖아, 그죠? 뼈에 가장 가까이 붙어서 순환되는 게 동맥이면 피부로 가장 드러나는 혈관이 정맥이에요. 이 정맥이 많게는 우리 몸 전체의 피의 50%까지 저장해요. 그러면 우리가 나쁜 음식을 먹고 쓰레기가 많이 생기면 어디에다 저장하는가 하면 이 피부 밑에 정맥에다 저장해요. 이 정맥이 쓰레기 창고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통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요. 보통 사람도 그래요. 누구든지 저녁에 늦게 먹고 자면 아침에 몸이 어떻습니까? 안 붓는 사람 있나요? 안 붓는 사람 없어요. 다 부어버리고 머리도 멍하고 우울증이 오고 입에서는 냄새나고요. 그게 지금 순환이 막혀서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뇨병은요, 저녁 안 먹는 사람은 절대 당뇨 안 옵니다. 저녁 안 먹는 사람은 당뇨 안 와요. 근데 요즘 우리 저녁 안 먹는 집이 있을까요? 아침, 점심은 안 먹기 쉬워도 저녁은 어떻게 돼요? 가족끼리 모여서 모처럼 만나서 한 끼 그냥 거나하게 잘 먹고 자면은 밤에는 음식을 소화하는 소화액이 안 나와요. 아침에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점심이고 저녁에는 이 회복기라서 소화액이 분비가 안 돼요. 야, 그거 딱딱 소리 좀 내지 마라. 저녁에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이놈이 썩어가지고 그 독소가 뇌신경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나쁜 계획 꿈꾸고 싶으면은 저녁 많이 먹고 자면 백발백중입니다. 혹시 아이들, 저런 애들 키울 때 애들이 자다 막 꿈에 놀라고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그 저녁 먹어서 와요. 네, 저녁 안 먹이면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저녁을 먹어가지고 꿈에 얼마나 가위에 눌리고 힘이 들어요. 그죠? 우리 사모님도 어릴 때 꿈에 막 그 문둥이 쫓아오고 도망가고 그런 꿈 많이 꿨을 거예요. 예, 예. 그게 전부 다 저녁에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그게 해보면 그게 차라리 몇 대 맞는 것이 낫지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저런 아이들에게 저녁마다 무슨 음식을 준다. 그럼 애가 밤마다 꿈에 시달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베푸는 가장 잔인한 친절이 늦은 저녁이에요. 어른도 똑같고 아이도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녁에 이 새치 혓바닥에 새치해봐야 9cm 아닙니까? 그죠? 요거 만족을 위해 먹다가 그냥 그날 밤 기분 다 잡쳐버리고 아침에 우울증 걸리고 몸은 붓고 이 독소는 전부 다 지방 속에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몸이 막 불어나죠. 아니면 그냥 아예 소화기관에서부터 흡수하는 기능이 마비가 되면은 아무리 먹어도 말라 들어가 버려요. 흡수를 못하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든지 간에 질병의 유형에 관계없이 저녁을 굶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몸은 어디가 아파도 피가 몸을 고칩니다. 당뇨로 합병증이 오면은 뭐 치매 장애, 시력 장애, 순환 장애, 신장, 심장, 혈액 순환 장애 다 와버려요. 어디에 무슨 약을 쓴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전신에 다 와버려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그 당뇨약을 끊을 수는 없어요. 오래돼 버리면. 그래서 일단은 저녁을 굶는 대신에 이제 저녁을 안 먹으니까 당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좀 줄여가면서 일단은 당을 갖다 완벽하게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이미 췌장 세포가 고목이 돼 죽어버린 것이 금방 소생이 안 됩니다. 일단은 제일 문제는 당뇨는 합병증이니까 합병증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볶음곡식을 먹게 하는 이유는 이제 혈관을 막고 있는 것이 다 그게 기름때입니다. 기름때. 우리 그릇에 이렇게 기름때 묻으면 잘 가요, 안 가요? 잘 안 가거든요. 근데 기름때 제일 잘 녹여서 빼는 거는 비누예요. 세제 우리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뭐 비누를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사람들은 볏짚이나 콩깍지 태워가지고 그 물 부어가지고 잿물로 이렇게 씻었어요. 나무가 타서 수치되면 탄산칼륨이라는 천연 잿물이 1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숟가루 푼 물에 콩기름 넣고 끓이면 나중에 졸이면 찐득찐득한 비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로 볶음곡식을 먹는 것은 현미 껍질을 볶아서 먹다 보니까 몸 안에 잿물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이것이 혈액 속에 들어가서 혈관 속에 찌꺼기 기름과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활용 비누가 되겠죠, 그죠? 그래 되면 혈관의 기름때로 제거하고 체지방도 분해할 뿐 아니라 피부로 나올 때까지 다 분해해가지고 한두 달만 먹으면 목욕탕 가도 때가 안 나버려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막힌 데를 뚫는다. 그것은 기름때를 제거하는 것이고 그거는 뭔가 기름때를 제거하는 물질인데 그것이 세제인데 우리가 현미를 먹어서는 그 기능이 안 돼요. 그래서 볶아서 먹을 때만 이 잿물 성분에 의해 가지고 녹여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 저녁을 안 먹으면요 막 어지럽고 기운 빠지고 사모님 그렇습니까? 죽을 것 같아요. 막 짜증이 막 나요. 근데 그게 밥 달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느끼는 기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통증과 열을 동시에 느낍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막 통증이 오면 막 뜨거운 걸 시프해주면 시원하다 그죠? 췌장암 환자들은 물수건을 대고 다리미로 막 지져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은 밥 달라는 신호하고 산소 달라는 신호가 같아요.
이제 부부간에 부부싸움을 하잖아, 그죠? 싸우면 남편은 나가버리고 사모님은 막 스트레스 열받아가지고 막 화가 나면은 그 몸 안에 독소가 엄청나게 생기기 때문에 그걸 해독하기 위해서 내 몸에는 산소를 요구하는데, 그때 막 뭐가 먹고 싶어가지고 밥통에 밥 붓고 반찬 냉장고 부어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막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밥 달라는 거와 산소 달라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저녁에 뭔가 먹고 싶다면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한 10분이라도 해서 공기 마시고 이렇게 걷다 보면은 식욕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저녁에 왜 그렇게 먹고 싶으냐 하면은 대체적으로 우리 몸의 수면 시간은 회복기다 보니까요. 저녁에 이제 위가 비어 있으면 내 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안 청소 좀 하자. 그렇게 하면 우리 몸은 전자제품처럼 전기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전기를 꼽아놓으면 세탁기는 빨래를 하고 밥솥은 밥을 하고 청소기는 청소를 하듯이, 야, 저녁을 안 먹어서 위가 비어 있으니까 청소 좀 하자 이러면은 온몸의 조직 속에 쓰레기를 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노폐물을 그냥 빼는 줄로 아는데, 내 몸의 모든 노폐물은 1차적으로 무조건 피 속으로 다 들어옵니다. 이게 문제예요. 피 속으로 다 들어오면은 이제 혈액 피가 돌면서 간, 폐, 피부, 신장, 대장 이 5곳으로 이제 분배를 해서 이제 빼는 거예요. 근데 혈액 속으로 노폐물이 들어와서 이 독소가 뇌를 지날 때, 짜장면 먹은 독소가 빠지면서 뇌 미각 중추를 건드리면 뭐가 먹고 싶을까요?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담배독을 뺄 때 이걸 건드리면 담배가 피우고 싶고, 술독을 뺄 때 이거 건드리면 술이 마시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저녁에 막 삼겹살이 먹고 싶다 뭐 이런 거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피우고 싶은 순간은 사실은 내 몸에서 뭐를 제거하는 순간입니까? 노폐물을 빼는 순간인데, 우리는 내 몸이 그것을 요구한다고 받아들여 버려요. 그래서 딱 들어오면 노폐물 빼는 걸 중단해 버려요. 소화시켜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저녁에는 아무리 뭐가 먹고 싶든 마시고 싶든 유혹받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냉수 마시고 속 차리고 일찍 자버리면은 저녁에 그렇게 배가 고팠으면 아침에 더 고파야 되겠죠. 아침에는 저녁에 안 먹고 자면 배고픕니까? 위장도 아주 편안해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대개 우리가 늦은 저녁이 죽음으로 끝나는 병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예. 무슨 음식이 좋고 안 좋고 떠나가지고 이 늦은 저녁 식사 한 끼를 포기하는데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떤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데도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몸에 독소가 차이면요, 제일 심각한 문제가, 사람들이 몸이 아픈 거는 견뎌요. 근데 이게 우울증이 와버려요. 불안, 초조, 우울증. 이건 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하다 이 말은 내 몸에서 비상벨이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그 겨울이 되면은 조금 더 심각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추우니까 우리가 되게 따뜻한 방 안에 있고 문을 닫습니다. 연료비가 손상이 많이 되니까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인가 하면, 겨울이 되면 바깥에서는 산소가 잘 들어오는데 집 안에서는 산소가 안 들어와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목욕탕 가서 뜨거운 물 속에 들어앉아 있으면 가슴이 어떻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한증막 같은데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면 가슴이 어때요? 답답해요. 이 산소가 들어오는 폐의 넓이가요,
20평 아파트 넓이만 합니다. 산소가 들어가는 구멍이 한 3억 내지 5억 개인데요. 재미있는 거는 우리 몸은 36.5도라는 체온을 항상 유지해야 돼. 맞습니까? 그 이하로 떨어지면 적응이 안 돼요. 그 이상도 적응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만일에 체온이 더 올라가 버리면은 피부에 땀구멍을 열어가지고 열을 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움직여서 일할 때 열이 나면 빼요. 근데 이제 체온이 더 떨어지면 땀구멍을 닫아요. 또 반대로 폐는 뭔가 하면 우리가 옛날에 연탄 부엌에 보면 그 아궁이 불구멍 있지요? 그거 똑같아요. 이게 열이 뜨거워지면 덜 태우려고 공기구멍을 어떻게 합니까? 닫고 방에 차면 어떻게 돼요? 열어요. 반대예요. 열이 올라가면은 피부의 땀구멍은 열리고 폐는 닫아버려요. 체온이 내려가면은 피부의 땀구멍은 닫고 폐는 열어서 연료를 태우게 돼요. 근데 우리가 계속 밀폐된 공간에 뜨거운 방에 등을 대고 자면은 외부 열이 몸에 들어오니까 열을 낼 필요가 있을까요? 열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폐가 닫혀버려요. 그럼 뭐가 안 들어갈까요? 산소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폐가 닫혔는지 열렸는지 지금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까요? 산에 올라갈 때 숨찬 사람은 폐가 다 닫혀있는 사람. 우리 선생님 등산 좋아하세요? 아무리 급경사 산 위를 힘차게 뛰어 올라가도 힘은 딸릴 수 있어도 절대로 숨이 차면 안 돼요. 희한하죠? 근데 우리는 힘 딸리기 전에 뭐부터 잡니까? 숨부터 차요. 이게 폐가 닫혀있는 사람. 우리가 왜 이런 게 있죠? 등산 가다가 올라가서 막 숨이 차고 답답할 때 등산 하나 딱 벗고 양말 벗으면 가슴이 어때요? 아, 시원해져 버려요. 이 발이 차면은 폐가 열립니다. 발이 차면은. 발이 더우면 폐도 닫혀버려요. 어느 한 곳이 찬 느낌을 줄 때 내 몸에서는 야, 열을 내야 돼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폐를 열어서 산소가 잘 들어오게 해요. 참 묘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맨발로 겨울에 다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도 만들었죠. 맨발의 청춘 해가지고. 그만큼 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밀폐된 공간에 갑자기 딱 들어갈 때 폐가 닫히면서 산소가 부족하면은 바이러스가 활동하면서 감기가 와버리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우리 저 사모님이 보면은 저 열꽃이 위로만 나요. 위로만. 밑으로 안 나는 이유는 우리가 화가 나면 피가 거꾸로 선다 그죠? 왜요? 피는 원래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몸 안의 독소가 순환이 잘 되면 간, 폐, 피부, 신장, 대장으로 골고루 분산이 되면 이렇게 빼줘버리면 되는데 지금 이게 열꽃이 다 어디로만 가요? 위로 올라가요. 그 이거 열꽃을 어디로 보내야 되겠어요? 열을 아래로 내려보내면 되겠지, 그죠? 밤에 잘 때 베개 베고 잡니까? 높게 뵙니까? 예.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발이 많이 시려요, 어때요? 예, 발이 많이 시리죠? 배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쪽은 열이 많고 아랫배나 하체는 냉한 거예요. 그래 되면은 이제 피는 머리에서 이렇게 발 쪽으로 이렇게 흘러야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게 하복부도 못 가니까 아랫배가 차고 발까지 못 가니까 이게 무릎이 자꾸 약해져요.
연골이 빨리 닳아가지고 퇴행성 관절염이 굉장히 빨리 와버려요. 열이 위로 가버리니까. 그래 되겠죠. 그럼 발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좀 오해를 해요. 두한종열, 머리를 차고 발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추울수록 발에다가 뜨거운 물에 넣는 뭐를 많이 합니까? 족욕, 반신욕을 해요. 그럼 발이 더 차져버려. 지금 순환이 문제인데 지금 열이 위로 갔으니까 밑으로 내려줘야 되잖아.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발 쪽을 갖다가 뜨거운 물로 이렇게 족욕을 해버리면 발 쪽에 땅구멍이 열릴까요? 닫힐까요? 뜨거운 게 되니까 피부에 열려버리죠. 그러면 추운 겨울에 우리가 창문을 열어놓으면 방이 따뜻해집니까? 차집니까? 냉기는 들어오고 열기는 빠져버려요. 그래서 족탕, 각탕, 반신욕은 하면 할수록 하체가 점점 냉해지는 거예요. 할 때는 열이 있어서 따뜻하지만 하고 나면 땅구멍을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냉기가 계속 돌아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람이 왜 부는지 아세요? 바람이 부는 거는 한쪽은 공기가 뜨겁고 한쪽은 공기가 찰 때 이게 섞이기 위해서 일정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뜨거운 공기는 찬 곳으로 찬 공기는 더운 곳으로 오면서 우리가 이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열이 위쪽으로 갔기 때문에 하체를 따뜻하게 할 것이 아니라 발을 한번 차게 해보세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혹시 닭이고 오리고 거위고 머리까지 다 털로 뒤집어 썼어요. 근데 걔들이 뭐만 털이 없어요? 걔들이 발까지 덮어버리면 죽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순환이 안 되니까. 공기도 온도차가 있어야 대류 현상으로 순환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심장이 뛰는 힘으로 피가 돈다고 생각해요.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심장이 뛰는 거는 450g 정도밖에 못 움직여요. 고기 한 건 600g을 움직일 힘도 없어요. 우리 몸 전체에 지구를 3바퀴 돌리는 이 혈관에 피를 골고루 순환시키려면 80톤 이상의 압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모세혈관의 운동이에요. 모세혈관이 제일 많은 것이 손발입니다. 모세혈관 손끝에 이게 이제 진공이 생겨서 에어가 차버리면 우리가 방 안에 보일러 있지요, 보일러. 잘 돌아가다 중간에 에어가 생기면 순환이 됩니까? 안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체하거나 놀래가지고 순환이 안 되면 심장 마사지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십손이라도 손을 따져가 진공을 빼줘버리면 순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마차를 발명하면서 2다리를 못 쓰게 되었다고. 그때 사람들보다 요즘 사람들은 걸어 다니는 것보다 자동차 위에 올라앉아 있는 순간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이게 순환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이 발을 어떻게 따뜻하게 되는가 하면은 두한종열이라는 그 말 자체에 함정이 있어요. 머리를 차고 발을 따뜻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머리를 차고 발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김장하셨어요? 추울 때 우리가 요즘 고무장갑이지 옛날에 고무장갑 없을 때 그 배추 찬물에 막 밖에서 씻고 하면 손이 시리다 못해 어때요?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하고 나면 나아지 손이 어떻습니까? 예, 선생님 맞아요. 열이 나요. 그 방법이에요. 다른 데는 다 따뜻하게 해주세요.
오리나 거위처럼 닭처럼. 그리고 발만 내놓으면은 발을 차게 하잖아. 그죠? 그럼 이 찬 냉기는 어디로 갈까요? 머리 쪽으로 올라가고 이 위쪽에 열기는 어디로 와요? 발로 와서 발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순환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모님 꼭 그래 하셔야 돼요. 그 열이 위로 올라가서 그 독소가 채인 것을 갖다가 그냥 둔 상태에서 순환은 안 되고 저 피부를 고치려고 별 방법을 해봐야 순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아랫배도 따뜻해지고 다리에 힘도 생겨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지 정맥류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그 발 장단지 왜 지렁이 게 같이 툭툭 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피가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올라오는데 이게 근육이 튼튼하면은 혈관에 이 빨판이 있어가지고 잘 밀어줘요. 근데 이게 다리가 약하고 순환이 안 되면은 밀어 올리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장단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장단지를 제2의 심장이라 안 합니까? 그죠? 제1의 심장이 있으면 제2의 심장인데 이게 지금 요즘 사람들은 하도 안 걸어서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잠자기 전하고 일어나서 이것만 한 몇십 번 해보세요. 엄청 이게 힘이 듭니다. 그렇게 몇십 번씩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제2의 심장이 작동되면서 순환이 돼버려요. 그리고 낮으로 따뜻할 때 흙길을 맨발로 좀 걸어가지고 전자파도 좀 빼주고 그렇게 해서 어떤 근원 쪽으로 피를 타고 도는 독소가 위쪽으로만 몰리지 않고 간, 폐, 피부, 신장, 대장으로 이렇게 분산돼서 해독이 되게 해줘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은 몸이 추워요? 예. 네. 저 사모님은 이제 뵙기에도 열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열을 어떻게 낼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요즘 추우니까, 그죠? 이제 우리가 낮에 이렇게 움직여서 나는, 운동해서 나는 열이 있고, 몸 안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열이 있어요. 일단 냉한 사람은 생채소, 생과일을 완전히 끊어버리세요. 생채소, 생과일을. 기억할 거는 우리 몸에는 채소의 섬유질 소화액이 0%입니다. 전혀 없어요. 생채소, 생과일을 먹으면 먹을수록 밤에 소변 보러 가느라고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요. 거기에 이제 질소가 많아요. 질산염이 많아서 그게 아질산염으로 바뀌면 강력한 이뇨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몸이 찬 것을 어떻게 데울 수 있을까? 뼈골까지 시린 거 경험해 봤어요? 추우면 막 뼈가 시리다는 사람. 뼈가 시리세요? 발이 뼛속이 시리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신토불이 이래 얘기합니다. 몸과 땅과 같다. 혹시 이 지구가 속에 용암이 끓고 있는 거 이해하세요?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끓고 멘탈이 막 끓어서 돌고 대단한 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땅이 무슨 에너지로 이런 열을 내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땅이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끓고 있을까? 그 원리만 알면 우리 몸도 열리는 원리를 알거든요. 땅이 이렇게 끓는 거는 이 우라늄이나 이런 방사 에너지로 인해서 나는 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핵발전소예요. 원자력 발전소라.
그러면 우리 몸도 말이죠. 이 핵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인체에 필요한 핵 에너지는 우라늄이 아니고 칼륨 40이라는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모든 음식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생것을 먹을 때는 이것이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볶은 걸 먹었을 때는 이것이 분리돼서 나와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볶은 곡식을 잘 먹고 저녁을 굶어주면은 이 음식이 장에서 방사 에너지와 더불어서 미생물 반려로 띄워질 때 아랫배가 아주 뜨거워져요. 그래서 저쪽에 사모님은 생채소, 생과일 끊고 곡식하고 떡해서 아침, 점심 잘 드시면은 이것이 우리가 누룩 뜰 때 열나는 거 본 적 있죠? 청국장 띄워줘도 열나잖아요. 그런 열이 배에서 생겨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겨울에 태비섬에 가면 겨울에 어때요? 힘이 나고 양계장에 닭똥 띄운 데 가면 70도 열이 나듯이 우리 대장이 한 1.5m가 발효실인데 여기서는 주로 곡식만 완벽하게 띄워줍니다. 그래서 냉할수록 생채소, 생과일을 삼가하고 곡식 위주로 잘 먹어주면 배가 뜨거워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열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사람이 똥배 힘으로 산다 이런 말을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변이 황금색을 띠고요. 모양이 뚜렷하고 손으로 주물러도 구수한 향이 날 정도가 돼요. 그런데 생채소나 생과일을 먹으면 변이 묽고 퍼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기는 안 드세요? 예. 문제는 우리 몸은 단백질을 소화하는 기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아니고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고기나 육류나 생선을 먹고 화장실을 가보면 대변의 냄새가 어때요? 썩는 데가 나요. 우리가 그 정도 썩어서 냄새나는 음식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안 먹으면서 먹어서 썩힌다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먹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피가 뼈에서 골수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배워버렸어요. 세뇌가 돼 있어요. 피가 항상 뼈에서 좋은 피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은 별로 음식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살이 된다 그랬어요. 현대에 와서 많은 생리학자들이 그래요. 피는 장에서 만들어진다. 장조혈서.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살이 된다는 논리로 간다면은 음식을 가려야 될까요? 철저히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식을 금한다든지 저녁을 금하고 휘발유에 휘발유, 경유차에 경유를 넣는다면 사람의 소화기관에 맞는 음식은 곡식이라는 거. 그래서 곡식을 잘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사모님 저녁 굶어 보셨어요? 집에서? 여기는 누가 소개해서 왔습니까? 인터넷 보고요. 이제 하여튼 저녁 굶으시고 곡식 떡 위주로 잘 드시면은 얼마 안 가서 몸이 따뜻해져 버려요. 일단은 몸이 따뜻해야 활력도 생깁니다. 차면은
영양 흡수도 안 되고 좋은 피도 안 만들어지고 몸이 식어 들어가 버려요. 잘 하실 수 있겠어요? 어머니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가족이 하나가 아프면은 이제 이런 데 왔을 때 들어보고 해야 뭐 좋은 방법이 있겠지 하고 왔는데 저녁을 굶어야 된다 그러면 혼자 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가족이 협조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예, 가족이 같이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요, 생각을 해보세요. 셋 중에 하나가 암으로 죽어요. 이제는 설마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다 아파요. 그래서 지금 재수 없어 병 걸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몸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아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가족끼리 한번 저녁을 굶어보는 어떤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한다면 그럼 이것이 효과가 얼마 만에 나타나느냐? 하루만 해봐도 압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저녁을 훨씬 잘 굶어요. 예. 저희 손녀도 뭐 6살인데 걔는 나면서부터 거의 저녁을 안 먹어요. 애들이 훨씬 머리가 똑똑하고 밝고 건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젊어서는 말이죠. 건강할 때 몸이 가장 만만한 친구입니다. 시킨 대로 다 움직여 주니까. 근데 나이 들면은 가장 큰 상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병은 이제 몸의 상태는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패턴에 있어 가지고 원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제일 핵심이 간식과 저녁만 딱 끊으면은 오늘 하루 한 번만 해봐도 내일 아침이 달라져 버려요. 사람들이 그래 그거 며칠이나 해봐야 효과가 있느냐? 뭐 며칠 안 갑니다. 하루만 해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 벽두에 먼 곳까지 오셨는데 새해 처음부터 저녁 굶으라고 해서 죄송하지만은 요번에도 보니까 망년에 잘못하고 배탈 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 새해 한 해 우리가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이미 선을 넘어버리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 유비무한 아닙니까? 그죠? 큰 일이 닥치기 전에 우리가 어차피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면 건강은 생명이니까 한번 잘 하셔서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바랄게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올 한 해의 인생의 여정에서 건강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각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힘과 용기를 다하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